사실 저는 저기 영상 보면서 따님분의 건강이 한편으로는 사실 걱정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님께서 어머니, 아버님이 어쨌든 치매 환자시니까 본인도 치매 올까봐 약간 좀 두려워하는 걱정하죠. 모습이 좀 그쵸. 마음이 아팠거든요. 유전적일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게 궁금한 게 실제로 이런 유전적인 문제가 치매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치매는 유전적 요인이 발병의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나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했을 때 치매 발병 위험도가 3.5배 정도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혈관성 치매세요. 그래서 집 밖에 나갔는데 비밀번호를 모르시고 자식도 번호도 모르시고 그냥 앉아 계시니까 주변에서 우리 남편한테 연락해가지고 이제 남편이 달려와가지고 문을 열어드리고 그랬는데 네. 저희 어머니가 그 고지혈증, 고혈압 이걸로 갖고 계셨을 때 의사분께서 그러셨어요. 혈관성 치매가 올 거다. 아이고. 집을 잊어버리거나 뭐 길을 잃으실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로 그런 것들이 한 10년 후쯤 딱 오니까 너무너무 떨리고 이게 참 치료가 자꾸자꾸 더 어려워지고 요즘은 뭘 우리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 아니 이게 당뇨 고혈압은 사실 네. 나이 들면 하나씩은 다 또 있으시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너무나 흔한 병인데 대사증후군이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를 흔히 알고 있지만 전체 치매에서 혈관성 치매가 30% 이상을 차지를 합니다. 표에 보시다시피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대표적인 대사증후군인데요. 네. 대사증후군이 오래돼서 이제 뇌에 있는 혈관들이 막히거나 그다음에 터져서 출혈을 일으키게 되면 그 부위의 뇌세포에 손상을 주게 되니까 치매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실은 이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를 앓고 있는 그런 대사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요. 혈관성 치매에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서 1.5배에서 2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진행하지만 이 대사성 질환에 의한 이런 혈관성 치매는 갑자기 옵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오는 거거든요. 그만큼 무서운데 또 하나 희망이 있는 건 뭐냐면 혈관성 치매는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항상 예방하고 이러한 대사성 질환을 우리가 치료하고 조절함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질환을 좀 파악할 수 있으니까 평상시에 이 뇌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치매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그렇게 심한 치매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경도인지 장애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만큼 치매 인구가 많고 이걸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경도인지 장애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이게 바로 치매의 전 단계 아니었나요? 예, 치매 전 단계보다는요. 치매의 저는 골든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 65세 이상의 우리가 경도인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를 추적 관찰을 해봤더니 80%가 6년 내에 진짜 치매로 발전을 해요. 근데 오히려 이때요.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에 들어가게 되면요. 정말 획기적으로 우리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낙담하지 말고요. 우리가 항상 건강에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경도인지 장애는 뭘 얘기하는 건가? 저는 네. 경도인지 장애인지 아니면 건망증인지 이게 조금 있다가 또 치매로 진행이 되는 건지 두렵습니다, 선생님. 네, 제가 우리 오영실 씨의 두려움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건망증은 내가 이렇게 밥을 하려고 이제 주방에 왔단 말이죠. 그런데 깜빡 잊어버리고 내가 왜 여기 왔지? 이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맞다, 내가 밥을 해줘야지, 도시락을 싸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밥을 할 수 있으면 그건 이제 건망증이에요. 네. 경도인지 장애는 그냥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기억을 못하고 남편이 왜 밥 안 해? 막 이제 이러면 그제서 내가 밥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떠올라서 이제 밥을 하고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는 거죠. 길 찾기나 대화하거나 뭐 이런 직장 일을 하는데도 이상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경도인지 장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매 상태는 뭐냐면 내가 밥을 하러 왔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잃어버리고 그래서 일상생활에 장애가 생기는 상태를 치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뇌가 늙기 시작하는 저 40대를 좀 앞두고 저도 이게 참 남일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뇌를 깨워주는 뇌춘하는 법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당장 따라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뭔가요? 네, 뇌를 자극하고 잠자는 뇌를 깨워서 뇌를 회춘하는 방법, 바로 뉴로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로빅은 들어봤는데 뉴로빅은 처음이거든요. 새로운 에어로빅인가? 네, 뉴로빅은 뇌 신경세포 뉴런과 유산소 운동인 에어로빅이 합쳐진 말인데요. 새로운 활동과 경험을 통해서 잠자는 뇌를 자극하고 훈련을 시키면 운동을 통해서 신체가 좋아지듯이 우리 뇌도 활성화되고 노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자는 뇌라고 하셨는데 사실 뇌라는 게 제가 깨 있으면 뇌도 깨 있고 그렇지. 그런 거 아닌가요? 어떻게 잠자는 뇌를 이렇게 깨울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근데 우리가 나이를 먹잖아요. 예, 나이가 들수록 뇌 세포끼리 연결고리도 좀 느슨해집니다. 우리가 눈만 떠 있지 실제 뇌는 마치 잠자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생활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뇌 기능이 계속 떨어지게 된다면 인지 기능도 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약간 그 뇌세포들끼리 연결고리가 느슨해졌다고 하는데 다시 쪼일 수 있는 건가요? 가능합니다. 제이슨 씨처럼 이렇게 믿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범죄 제왕이 미리 검증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 화면 함께 보시죠. 신경외과. 어머님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아, 건망증이 걱정이시구나. 제가 옛날에는 총력이 좋다는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한 2년 전부터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기억력이 떨어진 게 깜빡깜빡 하고 다녀요. 친구 모임에 이제 핸드폰까지 넣었어요. 넣었으면은 그냥 가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테레비 리모컨까지 거기 그 속에다 다 넣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것도 핸드폰인 줄 알고.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아우. 어디서 누구한테 들었다 하면 그거 메모하고 핸드폰에다가 항시 적어놓고 그때뿐이에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읽어보면은 오늘은 이러고 이렇구나. 근데 또 잊어버려져요. 아이고. 어디다 메모를 해놨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맞아,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맞아. 치매로 될까봐 걱정이 심하죠. 아유, 걱정되시지, 당연히. 아, 저런 거 하면 좀 알게 되나? 그러니까 이게 뇌파로도 나타나는구나. 아. 오. 뇌파 측정 검사. 와, 이게 그래프로도 이렇게 보일 수 있구나. 에어로빅을 하기 전에 측정하는 걸 보면은 카키색이나 보라색 같은 세타파나 이런 파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뇌가 이제 수면 상태에 있는 거하고 좀 비슷하기 때문에 뇌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판단력이라든지 생각, 집중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상태들이 이제 지속이 되게 되면은 좋지가 않다고. 네, 이런 상태들이 좀 있으셔요. 바로 이제 아까 뉴로빅 말씀하셨죠? 네, 지금 뭐 좀 신체 운동을 뉴로빅을 하시고 그렇죠, 그렇죠. 30분 정도. 뇌파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와. 이 정도로? 아니 그래프로 보니까 진짜 신기해요. 어떻게 잠자는 것처럼 되게 변화가 크다. 변화가 이렇게 원래 잠자는 것처럼 조용하던 뇌가 어떻게 저렇게까지 움직일 수 있는 거지? 에어로빅 운동을 한 다음에 측정을 했더니 확실하게 좀 전하고 후하고 이렇게 좀 변화가 있으세요. 지금 보시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같은 알파, 베타, 감마파들이 상당히 늘어난 걸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더 좋은 거는 이런 알파파들이 전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좀 이렇게 증가한 걸 보여주고 계세요. 그럼 뇌 운동을 많이 네, 그렇죠. 해야- 뇌를 많이 쓸 수 있는 운동을 많이 해주시면은 지금 보시면 전하고 후하고 이렇게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주 좀 많이 해주셔야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뇌 운동 중요하다.
그래서 자, 지금 이은하 선생님께서 직접 뉴로빅 운동을 하나씩 알려주실 건데요. 함께 좀 배워보시죠. 네. 가겠습니다. 일단 앉아서 하는 운동인 것 같은데 편할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쉽지 않으실 거예요. 쉬우면 내 운동이 안 되겠죠. 첫 번째 운동은 바로 상하체 가위바위보 운동입니다. 상하체 가위바위보 하는 방법은 식탁 의자나 의자를 놓고 이렇게 앉습니다. 그리고 상체를 좀 똑바로, 그다음 시선은 앞으로 두시고요. 그다음에 상체와 하체 각각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이때 항상 좌측손과 우측손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뇌는 좌뇌와 우뇌가 있기 때문에 양측 손을 같이 활용하는 게 훨씬 더 뇌를 깨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하체의 가위는 이렇게 그죠 꼬는 거죠, 다리를. 그 다음에 바위는 합치는 거죠. 바위. 보는 양쪽으로 벌려주는 겁니다. 앉아서. 가위, 바위, 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모아야 돼. 앞뒤로. 가위. 보고, 붙이고, 모으고, 보는 벌리고. 보는 벌리고. 오케이. 오케이. 가위바위보. 다리가 더 쉽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이제는 상체가 다리를 이기도록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와. 가위바위보. 동시에 해야 되는 겁니다. 손이 가위를 할 때 다리가 뭐를 내야지 손이 이기는 가위바위보를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이 내 다리를 이기는 가위바위보를 하게 되면 그런 집중력뿐만 아니라 전두엽의 기능인 억제 기능까지 이렇게 같이 활용이 되어야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빨리 해보실까요? 네, 시작. 가위, 가위, 보. 한 번 다시. 가위, 네, 가위, 바위, 가위. 보. 그죠? 우와. 그죠?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시작. 시작. 자, 가위, 가위, 바위, 아니 이게 제가 신기할까 잠깐만. 가위 잠깐만. 그때 훨씬 잘하시고 계셔요. 그러니까요. 우리 뇌는 최대한 많은 감각을 사용할수록 많은 자극을 받는 기관입니다. 이렇게 시각이나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을 사용해서 새로운 활동이나 경험을 통해서 뉴런의 연결망을 활성화하는 것이 이 뉴로빅 운동의 핵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하루에 30분 이상 해보시면 좋고요. 이 상체가 이기는 가위바위보에 익숙해지셨다 생각하시면 반대로 하체가 이기는 가위바위보로 바꿔서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매일 조금씩 늘려가면서 해보시면 뇌가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이은하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 간단한 방법이니까 자주 해보시면 뇌춘에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치매 예방에 좋은 운동법도 정말 좋지만요. 또 먹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뇌세포를 보호하고 떨어진 뇌 기능을 되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바로 이겁니다. 포스파티딜세린. 이름 조금 어려운데 근데 어디서 또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또 초면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포스파티딜세린 좀 말이 어렵죠. 네. 자, 이거는요 우리 뇌 세포막을 이루고 있는 인지질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몸의 뼈나 피부는 손상을 받으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뇌는 한 번 손상이 되면 회복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소중한 뇌를 보호하고 있는 이러한 뇌세포막이 있습니다. 이 뇌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인지질 성분 중 15%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포스파티딜세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 있는 그런 성분인가요? 맞습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은 뇌세포를 구성하고 보호하기 때문에 기억력 감퇴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문제는 이 포스파티딜세린이 쭉 생성이 되면은 참 좋을 텐데
인간이 노화가 시작되는 35세를 기점으로 체내 합성 능력이 떨어지면서 그 양이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즉 뇌가 늙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도 포스파티딜세린이 부족해지면서 이렇게 겪는 이런 현상이 아닐까 싶은데 포스파티딜세린이 부족해지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나요? 근데 일단 평소에 건강했던 사람도 나이 들면 왜 자연스럽게 인지력 감퇴를 겪게 되잖아요. 근데 보통 40에서 50대가 되면 예전에 비해서 집중력 떨어지죠. 또 인지력도 떨어진다는 걸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은 아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든지 또 중요한 서류를 읽고도 핵심을 금세 잊어버리는 것도 인지력 감퇴 때문인데 포스파티딜세린이 부족하면 생길 수 있는 증상입니다. 딱 지금 제가 겪는 증상입니다. 사람 이름이 딱딱 생각이 나질 않고 일머리가 옛날에는 부엌에서 그냥 빨리빨리 음식이 나왔는데 지금은 목 아파져. 부산스럽게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헤매고 있지? 이런 거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전형적인 기억력 감퇴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요. 보통은 45세부터 시작된다고 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70에서 80대에 이르면 청년기 때 정말 제일 좋을 때에 비해서 기억력이 50%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꼭 치매에 걸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뇌의 용적이 좀 줄어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죠. 네, 이렇게 듣고 보니까 진짜 저희 엄마가 막 깜빡깜빡 하거든요. 그게 왜 그랬는지 좀 이해가 가요. 사실 그 누구도 치매는 사실 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이 딱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고 미리미리 예방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치료적인 면에 있어서 골든타임이 맞는데요. 우리가 또 이와 같은 경도 인지 장애를 조기에 또 치료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건 바로 금전적인 문제예요. 경제력. 왜냐하면요, 우리가 중증 치매 환자를 보면요, 정말 거동도 힘들고 모든 간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가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경제 활동을 할 수도 없어요. 또한 플러스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간병인 넣으면 간병인 비용 들어가죠. 그 다음에 약값도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통계에 의하면요, 치매 환자 1인당 1년에 평균 들어가는 비용이요, 2,061만 원이에요. 와, 더군다나 뭐 계속 얘기하지만 치매는 정말 죽어야 끝나는 정말 끝이 없는 그런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고통 분담이 굉장히 큰 거죠. 1년에 2,061만 원이면 한 달이면 170여만 원, 5년이면 1억. 10년이면요. 10년이면 2억. 2억이요. 아유, 이건 정말 엄청나네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치매 환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전 세계 치매 환자 수는 약 5천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 추세라면은 2030년에는 약 7,500만 명, 그리고 2050년에는 1억 3천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치매도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어떤 만성 질환의 범주에서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계속되고 있을 정도죠.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사실 치매라는 게 진짜 눈앞에 닥친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진짜 예방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분명 치매가 치료제가 없는 질환인 거는 사실 맞습니다. 근데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경도 인지장애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치매를 늦출 수 있고 또 예방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국내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치매 발병을 2년 지연시킬 경우에 20년 후에 치매 유병률이 80% 수준 낮아진다고 하니까요. 경도 인지장애 단계에서 조기 발견하고 치료를 열심히 한다면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조금 아까 소개해 주신 포스파티딜세린이 치매 예방 효과도 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치매 환자의 뇌를 보면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단백질이 많이 쌓여 있는데요. 이 단백질이 뇌세포를 빨리 죽게 만들어서 치매를 불러일으키는 독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포스파티딜세린은 이런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독성 단백질이 쌓이는 것, 축적되는 것을 억제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해주신 독성 단백질이 우리 뇌에 쌓이게 되면 경도 인지 장애라던가 치매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평균 연령 62세 알츠하이머 환자 8명을 대상으로 한 가지 실험을 좀 해봤는데요. 환자들에게 3주 동안 매일 포스파티딜세린을 500mg씩 섭취하게 한 겁니다. 파란색으로 보이는 곳은 이제 뇌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점점 이제 노란색을 지나서 붉게 될수록 뇌가 활성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포스파티딜세린이 섭취 후에 두뇌가 활성화된 것이 확인이 된 거죠. 진짜 뇌가 활성화된 게 딱 색깔로 티가 나요. 또 다른 효능도 있어요? 진짜 뇌가 활성화된 게 딱 색깔로 티가 나요. 또 다른 효능도 있어요? 포스파티딜세린은 기억력과 인지력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평균 연령 60.5세 치매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포스파티딜세린을 하루 300mg씩 12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기억력은 13.9년, 학습 능력은 11.6년이 더 좋아진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60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억력은 약 46세로, 학습 능력은 약 48세로 젊어진 거나 다름없는 결과죠. 뇌춘이란 말이 정말 가능할까 싶었는데 오늘 딱 보니까 저렇게 활성화되는 걸 보고 정말 이게 가능성이 있구나, 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포스파티딜세린이 이 학습 능력에는 또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나요? 바로 포스파티딜세린의 해마 기능의 유지라는 효과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막 컴퓨터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저장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전원이 꺼지면 다 날아가죠. 네. 바로 이 같은 등록을 하는 게 바로 이 해마입니다. 해마의 수상돌기는요, 뇌세포 사이에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변환해줘서요, 기억을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요, 이와 같은 해마의 수상돌기 밀도가 떨어져요. 예. 나무 겨울 되면 앙상해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포스파티딜세린이 이 해마를 보호해줘서 학습 능력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포스파티딜세린을 섭취하면 저하된 해마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쥐에게 포스파티딜세린을 27개월간 섭취하게 했더니 노화로 인한 해마의 수상돌기 밀도 감소가 예방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전엔 대본 보면 한 몇 시간이면 외웠는데 요즘은 이제 하루 넘기고 이틀 되고 네. 선배님들이 막 대본 가지고 너무 안 외워지고 이제 이마에 붙여야죠. 막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정말 이거 나이 들어서 대본 못 외우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포스파티딜세린이 딱 있어서 학습 능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기쁜 소식이 있을까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네, 기쁜 소식이 또 있습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을 기억 인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루 300mg씩 6개월간 섭취하게 했더니 섭취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암기를 해서 말하는 능력이 개선됐고 치매 단계의 기억 감퇴 역시 억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포스파티딜세린은 노화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인지력 감퇴가 되는 현상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65세에서 78세의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이 포스파티딜세린을 300mg 정도를 12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학습 인지력이라던가 이름이랑 얼굴을 연계하는 인식 능력, 그다음에 안면 인식 능력이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진짜 저도 딱 지금부터 좀 챙겨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섭취할 때 주의사항은 있을까요?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포스파티딜세린의 권장량은요, 일일 300mg입니다. 그래서 이 적정량을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또 순도를 확인하시고 고순도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대두에서 추출하거든요. 그래서 대두 알러지가 있는 분들 그리고 임산부나 수유부는 전문의와 상의하신 다음에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